자, 오늘은 상반기도 이제 마무리하고 시장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으니 여러분들에게 하반기,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을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투자를 하면서 이게 참 뭐라고 딱 굳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서 꽤 큰 짭짤한 수익을 많이 올려왔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만의 경영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특징이랄까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투자인데요. 우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런 승계를 하는 회사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경영 구조가, 즉 지배 구조가 이 오너십, 그러니까 소유와 또 매니지먼트, 경영이 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해외처럼. 우리는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이사회에 따로 있고 오너,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있는 오너 가족들이나 이런 오너십이 따로 분리돼 있지 않고 한 몸으로 돼 있죠. 이거를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재벌 경제 체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도 재벌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만의 경영 그 지배 구조라고 아주 특화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쩌면 이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일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봤지만 이게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투자에 이용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경영권 승계 과정, 그 승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저도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꽤 큰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는 좋은 제가 이미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또 경험의 수익을 갖던 투자 기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보시고 또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투자 기법을 통해서 꽤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경영과 소유가 한 집안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중소나 중견 기업도 마찬가지로 한 집안에서 다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경영권 승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주가가 흘러내리고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좀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고 하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 결국은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젊은 세대가 새롭게 경영 전면에 나서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경영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기업이 또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종목은 함부로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증시 격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라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사라지고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증시 격언도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의 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다. 이거는 따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뒤에 가서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따라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방송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을 때 이때가 매수 타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지배구조의 특징에서 나오는 투자 기법입니다. 관련된 사례로 이마트가 있고 이거 대기업이죠. 우리나라의 유통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렌텍이라는 업체가 있고 이렌텍은 삼성의 1차 협력업체이면서 성우회라고 해서 삼성의 제조업 하청업체들이죠. 하청업체 모임의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세 경영을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동화약품.
한 120년 되는 활명수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 활명수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동화약품은 우리나라에서 4대째 경영을 한 집안에서 물려받으면서 경영하고 있는 그 유서 깊은 집안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제약 쪽에서는 나름대로 알짜배기 회사로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죠. 이러한 회사들이 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자, 이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들 종목을 갖고 어떤 식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투자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내용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목들 어떤 포인트에서 공략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에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 섹터 외에도 이렇게 시장 등락과 상관없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같이 세워나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공부방 통해서 함께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됐다 싶은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저점에서 발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공략주들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 차트는 이마트의 차트입니다. 지난 한 3년여 동안 주가가 주구장창 흘러내려 물론 중간에 오른 적도 있지만 대부분 큰 흐름에서 주가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1위의 유통회사가 이렇게 장기간 주가가 흘러내리니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웠죠. 그만큼 경기도 어려웠고 우리나라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소비도 좀 둔화되고 그러한 측면 때문에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이 이마트 같이 독과점이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갖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기에는 우리나라가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 여건을 갖고 있지만 그 어려운 실적이 나빠지는 걸 이마트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실적이 나빠지면서 주가도 이렇게 흘러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2월 11일 날 시간 외 매매로 이명희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그 지분 나머지 10%, 그 전에 이미 일부를 증여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런데 나머지 남아있던 10%의 이마트 지분을 그 지금 현재 정용진 회장, 맏아들이죠. 그 정용진 회장에게 물려줬습니다.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 단일 최대주주가 되면서 이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 것이죠. 2월 11일 날 이 최대주주 28.56%를 가지면서 정용진 회장은 최대주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적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경영권 증여란, 경영권 승계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이제 그 단일 최대주주가 되면서 이 주가가 쌀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주가가 비싸야만 오너에게 굉장히 큰 이득이 옵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그 지분을 갖고 최악의 경우 담보대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주식을 갖고 M&A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 게 좋은 겁니다. 물론 이날 2월 11일 날 매매하신 걸 보면 6만 원대 현재가가 그때 6만 원대 주가였지만 이때 이 67,300원이었지만 실제로 매매 가격은 8만 원대 가격으로 그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게 시간 외에서 주주 간,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곧바로 8만 원대까지 주가가 반등해왔고 최근에는 거의 10만 원 가까이, 9만 원대까지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 그 7월 9일 날은 10만 1,800원 최고점을 찍었죠. 최근 들어서.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회복되고 있고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까지 3년 동안 주가 실적도 굉장히 나빠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는데 올해 1분기가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돼버렸어요. 그 말 그대로 경제가 갑자기 확 좋아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대통령도 바뀌고 하는 어수선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올 1분기 때 이마트는 대단한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1분기 실적치고는 역대급이라는 만큼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이 말 그대로 그 몇백 이게 한 200, 그러니까 1200%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 1593억이니까요. 이게 기존에 뭐 한 400억, 그다음에 2년 전에는 137억, 1분기 때 이 정도밖에 영업이익을 못했던 그런 이마트가 갑자기 1593억을 달성을 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히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밀어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마트도 실적이 좋아졌죠. 이 말씀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 승계 전, 그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엄존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함부로 공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는 공시는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시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동반 매수를 함께 매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마트 같은 경우 매수가 9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 15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짧게 제시해드리는데 이 목표가도 지금 현재 1분기 때 이 이마트는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도 밀어올려지기 때문에 목표가 15만 원을 더 올려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렌텍이라는 업체입니다. 이렌텍은 삼성전자의 1차 하청업체이면서 또 협력업체로서는 성우회 회장까지 내신 그런 중심적인 인물이시고 삼성의 제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품업체이고 하청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다양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삼성 계열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러면서 삼성의 스마트폰에는 핵심적인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 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가 잘 팔리면 이 기업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갤럭시 S가 인기가 제대로 잘 히트를 못 치고 좀 부진할 때는 뭐 실적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 들어봐서 갤럭시 S25가 뭐 요 근래 몇 년 만에 히트를 쳤습니다. 선판매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또 해외에서도 매출을 꽤 괜찮게 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 폴더블 폰 쪽에서도 또 괜찮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 올 연말에 삼성전자는 2번 접는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거죠. 물론 2번 접는 스마트폰은 시장의 초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 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장을 열고 그 새로운 시장에서 이 이렌텍이 같이 동참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렌텍도 올해 2세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요.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가 살짝 머리를 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이후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지난 2년 동안 이 종목도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5월 23일 날 최대 주주가 주식 증여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경영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오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팩 이런 쪽에 특화돼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 기존의 핸드폰 배터리 팩 외에도 이번에 이 회사가 들어가는 건 신규 사업으로 로봇용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 이쪽은 삼성 SDI 쪽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이런 쪽에 또 실적을 내고 있죠. 물론 이 업체가 이렇게 배터리 팩에서 특화돼 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 SDI나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쪽과 거래를 하면서 이 거래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로봇 쪽에서도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또 이 회사가 만들어 납품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삼성의 로봇 사업과 함께 이 이렌텍도 함께 성장을 이어갈 겁니다. 그건 이제 2세 경영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흘러내리는지 또 실적이 나쁜지 좋은지를 확인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때 특히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가거나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갈 때 대부분 물려주는 쪽에서 과거 부실들을 한꺼번에 빅베스를 통해서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클린 컴퍼니를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진짜 깨끗한 것이죠. 이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물려줄 때는 아버지가 자신 때 만들었던 부실들을 대부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회사가 좋은 그 시장과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과거의 부실들을 다 떨어낸 클린 컴퍼니로 새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렌텍 같은 경우 7,500원을 목표 매수가로 잡으시면서 목표가는 1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800원을 짧게 가져가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이렌텍도 향후 삼성전자랑 거래하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실적이 좋거나 이런 걸 갖고 어렴풋이나마 이렌텍도 실적이 좋아지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삼성전자가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일주일에 2주일 정도 차이를 두고 이런 하청업체들이나 부품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이 종목들의 매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접근하시면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세 번째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